안녕하세요. 오세오로스쿨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많이 안녕하지 못하셨는데 오늘은 다들 안녕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오늘부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부과되기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 상대 관세 25%를 가지고 어제 월요일에 급작스럽게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올해 못 갈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정도로 올해 못 갈 줄은 몰랐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퇴임 직전에 틱톡을 가지고 미국에서 금지시켰어요. 그게 12시간 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75일 동안 연장을 해줘서 틱톡 밴이 12시간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한 게 3시간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셋 중에서 제일 세 보이는데 관세 폭탄, 캐나다, 멕시코 관세 폭탄 25%, 0시간 갔습니다. 시작을 못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돈메달. 와, 돈메달도 잘한 거야. 네. 아무튼 그래도 사실 이게 임팩트가 없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영상을 끝내지는 않고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폭탄이 실행이 한 며칠이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실행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엄포를 놓는 거는 예전보다는 시장의 충격은 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가죠. 좀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관세 때문에 크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뭔가 이 혼돈은 사다리다, 나는 이 혼돈에서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박을 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조금 기회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민주당 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있으신 분들을 위한 열려있는 기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팩트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로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1차적인 다음 표적은 EU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이요.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10% 일률적인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U와 3천억 달러 넘는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게 이유라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거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동맹인데, 이거는 진짜 군사 동맹이에요. 여기 속해 있는 나라 중에서 하나가 공격당하면 자동으로 개입해서 참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만 좀 방위비를 좀 많이 내고 있고, 유럽 다른 나라들은 나토 방위비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토 기준은 2%인데요. 여기 보면 현 2%는 도둑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윽박질러 가지고 2%에 근접하게는 만들어서 트럼프 처음 임기에,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또 2%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로 모자라다, 우리는 3% 넘게 쓰고 있다, 미국은 3%로 올려라. 근데 이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3% 넘게 쓰고 있는데, 솔직히 한국이 맞서고 있는 북한보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맞서고 있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센 상대고 핵도 있는데, 물론 북한도 핵이 있지만 북한 핵하고 러시아 핵은 비교가 안 되죠. 북한 핵은 러시아 핵에 비하면 없는 거니까. 공정하게 부담해야 된다,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나토 국가들이 쓰고 있는 걸 보면 의외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러시아랑 국정을 맞대고 있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사실 미국이 3% 조금 넘게 쓰고 있는데 라트비아, 그리스까지 많이 쓰고 있고, 그리스는 근데 이거는 좀 걸러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경제가 망해서 그리스는 GDP 자체가 줄어가지고 국방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도 러시아랑 붙어있는데 3%도 안 쓰고 있고,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뒤로 보면 좀 처참해요. 영국은
2.3%로 그나마 많이 쓰고 있는데 영국은 핵잠수함 유지 비용이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섬나라기 때문에 육군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뭐 독일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2% 쓰고 있고, 뭐 이태리, 포르투갈 이런 나라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1.5%가 뭐냐, 1.5%가. 뭐 스페인 1.3% 뭐.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보다 그리스가 훨씬 더 어려운데 그리스로 3% 쓰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는 그것도 커요. 뭐 그리스는 같은 나토에 속해 있는 터키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 솔직히 좀 양심이 없잖아. 좀 더 써야지. 네. 이런 면에서는 EU가 다음 타겟이 되는 거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고, 제일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정의 관념에,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제가 그래도 로스쿨생이니까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다음 타겟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 비록 관세 부과를 실제로는 안 하고 끝났지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우리 나라가 짱이다, 미국 꺼져 하면서 애국주의, 반미 감정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뭐 멕시코의 국익을 지켜냈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80%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직전에도 80%였어요. 네. 딱히 트럼프한테 이겨서 올라간 건 아니고, 트럼프가 괴롭히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우리가 지킨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킨다 이런 마인드로 대통령 중심으로 약간 전쟁에서 지지율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무역 전쟁이니까요. 이 아주머니께서 지금 지지율이 80%가 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나서서 뭐 미국 위스키, 버번 위스키, 갑자기 위스키 땡기네요. 버번 위스키, 뭐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는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먹지 마라. 특히 미국 공화당주에서 오는 거 먹지 마라. 그래야 트럼프가 정신 차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스탱 트리도 이 총리 아저씨는, 사실은 이분은 사퇴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아직 후임자를 못 찾아서 사퇴를 못했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 관세 협박으로 어느 정도 많이 얻어내긴 얻어냈어요. 얻어낸 건 사실이에요. 어떤 거를 얻어냈냐 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각각 자기네 국경에 군대 1만 명씩을 주둔을 시켜서 불법이민자, 미국으로 넘어가는 불법이민자를 막겠다, 이거를 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어느 정도의 주권 침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주권 국가인데 무슨 자기네 주방위군처럼 너네 군대를 움직여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아라, 이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주권 침해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어쨌든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약 단속 이런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멕시코하고는 협상 중인 것 같고, 그러니까 3월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시 3월 1일부터 다시 관세를 때리겠다, 25% 이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경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은 양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좀 되게 걱정이 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긴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지. 망했네, 씨. 네. 한국은 수입 확대, 방위비 증액 불가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게 방위비 더 내려 좋으니까 미군 철수한다고 협박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그때그때 환율 확 뛰고, 방위비 올린다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뭐 더 낼 수 있는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뭐 북한 리스크 이런 거
중시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돈을 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 바이든이 떠나기 전에 방위비 협상을 가지고 다음 10년치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냥 뭐 싸움박질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은근히 유능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다고 해봤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갑자기 뭐 한국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 25% 관세를 때리겠다. 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는데 알바노 하면서 그거 가지고 관세를 폐지하려면 방위비를 가지고 뭐 5조 5천억 원 더 내라. 뭐 이러면 사실은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에서 끝내고 방위비도 웬만하면 더 안 내도 되게 미국에서 뭐 요새 뭐 미국산 소고기 냉장 잘 나오는 거는 웬만한 하루만큼 맛있더만요. 뭐 그런 거나 수입 많이 하고 뭐 미국 그 공화당주에서 많이 나오는 그 뭐 옥수수 이런 거 수입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뭐 그 식당 같은 데도 뭐 공급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진짜로 그 수입 확대, 방위비 증액 뭐 이 정도로 끝나고 웬만하면 방위비 증액도 조금 적게 하고 최대한 적게 하고 수입 확대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뭐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뭐 미국에서 뭐 이왕이면 뭐 우리나라 약간 솔직히 우리나라 주세가 비관세 장벽인데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주세가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소주에만 많이 적게 물리고 그러니까 뭐 주세 같은 거 낮춰가지고 미국산 오퍼스 와인이나 케이머스 이런 거 싸게 들여오고 지금 뭐 한국에서 사면 뭐 10만원 넘고 오퍼스는 50만원 하는데 그런 거 한 뭐 5만원 20만원에 사게 해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해요. I love America. Make America and Korea great again. 네. 그러면 이만 뭐 긴급 경제례담 두 번째. 사실 긴급 경제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뇌피셜 푸는 거죠. 뇌피셜 맞은 거. 개인적으로는 지난 영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위험한 걸 즐기기 때문에 저는 멕시코 주식을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야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로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이 양심껏 본인이 소신껏 양심껏 소신껏 이제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 만한 기회가 생겼다 싶으면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세 폭탄은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